도로에서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영상이 나오면 설명할 건데요. 도로에 도로가 이제 사람이 다니고 있는 도로인데요. 네. 다니고 있는 도로인데 경찰이 면서 보일 거예요. 예.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를 세우네요. 네. 예. 경찰이 수신호로 해가지고 SUV 차량을 세운 거예요. 네. 세웠는데 비상등을 켜고 우측으로 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경찰관을 매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냈네요. 예. 네. 차량 달리기 시작하니까 경찰관이 그 조수석에 매달려 가고 있죠. 그러다가 30m쯤 가다가 섰는데. 다시 섰어요. 네. 예, 섰어요. 그래 또 달려요. 경찰이 그렇죠. 또 도주하고 있습니다. 도주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경찰관이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진 거예요. 사실은 네.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SUV 차량은 계속 도주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경찰관이 저 차를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차는 무조건 도주하면서 경찰관을 치진 않았다 하더라도 매달려 있는 경찰관을 떨어뜨린 뒤에도 계속 도주했던 거죠. 지금 영상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혹시 앞에 봤던 차량과 뒤에 봤던 차량이 다른 차량인가? 오해하실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실은 이 차가 그 얌체 운전을 한 거예요. 얌체 운전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아까 화면 보시면 옆에 공사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지하철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선이 줄어들게 되고 그 좌회전 차선을 통해서 앞으로 쭉 온 거예요. 지금 이제 나중에 보이면 그러다가 직진 차선으로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회전 차선에 지금 끼어드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경찰관이 그걸 막기 위해서 얌체족들을 잡기 위해서 저기서 제재를 한 거예요. 단속을 하려고. 그러니까 같은 차에 탔는데 그래서 지금 타고 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관이 뭐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아니면 범칙금 발부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경찰관을 매달고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00m를 달려가서 결국 경찰관이 저렇게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애초에는요. 지금 저 영상 보면 아마 차량 운전자한테 일단 정차를 요구하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슬금슬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세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속도를 내니까 잡습니다. 처음에 잡을 때는 이 운전자석 말고 조수석, 운전자 오른쪽에 있는 조수석을 잡아요. 그런데 잠시 30m쯤 가다가 차량이 멈춥니다. 뭔가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자기 잘못을 아는구나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영상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제는 여기서요 멈추는 것이 지금 비상등 켰잖아요. 저 보세요. 운전석 쪽으로 왔습니다. 이게 경찰이. 그랬더니 다시 속도를 내자 경찰 보고 떨어져요. 저렇게. 얼마나 속도가 빨랐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운전석에 매달려 있으면 이번에는 저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린 경찰까지 떨쳐버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300m를 더 도망가다가 결국은 붙잡힌 저 철면피 같은 운전자. 최정화 기자님, 저 경찰의 지금 상태가 걱정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경찰은 전신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렇게 전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정말 직업의식 하나로 잡고 300m를 따라갔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찰과상 정도였다고 하고요. 경찰에 따르면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그냥 경상 상태다. 그래서 입원 치료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저 상태로요. 붙잡혔기에 천만 다행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무려 이 30대 운전자는 60km, 이 현장에서 60km 정도 떨어진 목포의 지인집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서 이 당사자를 이제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경찰에 따르면 목포 지인집이 원래는 내 목적지였다. 이런 좀 변명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가 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본인은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을 자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런 주장을 내놨다고 하네요. 지금요. 저 상황을 보면요. 지금 자신은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둘러대지만요.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들었다. 뭔가 자신이 숨고 잠적하기 위한 정황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두 번, 결국 한 번 잡았다가 또 잠깐 멈춰 두 번째, 그리고 또 매달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경찰에 변명한 내용이 너무 황당무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뭔지 아세요?
사흘 동안 잠을 자지 못해서 운전할 당시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그래서 유리창에 낀 성에로 경찰이 매달린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지금 끼어들기에서 얌체적으로 걸려서 경찰이 일단 제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잠깐 멈췄다 출발했어요. 그 말은 경찰이 옆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려서 갔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또 섰어요. 왜? 경찰이 매달려 오는 걸 아니까 섰지 않겠습니까? 아니 경찰이 매달려 오는 걸 모르면 그냥 갔겠지 뭐하러 또 섰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운전석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인은 성의가 끼어서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네.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가? 그리고요, 사람 무게 정도가 문을 잡고서 딸려오면 느낌이 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다 시청자분들 운전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이 있으면 차의 운전자의 느낌이 와요. 그런데 성의에 끼어서 경찰에 매달린 사실을 몰랐다? 제가 볼 때 유리창도 어느 정도 열려 있던 것 같아요. 네. 대화한 것 같고. 그러면 성의가 끼는 것도 제가 볼 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본인의 죄를 또는 뭐 면해 보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인지는 스스로 좀 깊이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사실은 이 장면을 나중에라도 저 경찰분의 혹시 결혼하셨다면 아내분이 볼 것이고 결혼하지 않으셨다 해도 가족분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계신 경찰분의 가족분들은요.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저 영상 보면 정말 가슴 철렁하고 막 분노, 눈물, 막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주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끼어들기에서 사실 촉발이 된 거잖아요. 끼어들기를 했다면 사실 3만 원 범칙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본인이 공무집행 방해도 아니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이 경찰분이 찰과상을 전면적으로 이 전신에 입었다는 건 상당히 상해가 중한 세상에.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도 처해지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이고요. 또 요새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엄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정말로 엄벌에 처하고 따끔한 처벌을 내려지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